중대장이 직접 훈련병 6명을 군기 훈련시켰다 이렇게 알려지잖아요. 그리고 사망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에 다녀오신 많은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에서 약간의 어떤 뭐 이제 이 약간 예를 들어서 혼날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럼 얼차려가 들어가는 건데 그때 그거를 통상 조교 또는 드물게는 소대장 정도가 군기 훈련을 지휘하고 시키는 거지 중대장이 시키는 경우가 과연 있는가?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의 멘토를 배정했다. 심리 상태 관리 중. 그러니까 군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배려를 한 거네요. 그러면은 동료 훈련병들도 본인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뭔가 아쉽고 후회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전날 떠든 것도 후회될 거고 예. 훈련하다가 상태 안 좋은 거 적극적으로 더 말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훈련병에 대한 어떤 심리적 지원이 최우선시 돼야 되고 그에 앞서서 유가족들에게 먼저 이렇게 적극적인 배려해야죠. 그 가족의 충격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네. 육군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그 민간 경찰과 함께 협조하여 그 조사를 진행했고 그 조사 과정에서 군기 교육관의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좀 식별되었습니다. 선착순 뛰기를 포함해서 모든 얼차려가 다 규정에 없는 얼차려 방법인데요. 사실 군기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있어서는 안 될 일, 많은 분들의 눈물을 짓게 할 일, 그리고 때로는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일,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짚어볼 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선 다음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이제 몇 가지 지점, 이 상황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위에 어떤 조치는 없었는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요,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 얼차려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조사 대상이 된 게 중대장과 부중대장이에요. 중대장이 직접 훈련병 6명을 군기훈련시켰다 이렇게 알려지잖아요. 그리고 사망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에 다녀오신 많은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에서 약간의 어떤 뭐 이제 이 약간 예를 들어서 혼날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럼 얼차려가 들어가는 건데 그때 그거를 통상 조교 또는 드물게는 소대장 정도가 군기훈련을 지휘하고 시키는 거지 중대장이 시키는 경우가 과연 있는가?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훈련병 중대장이 대면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 기회가 많지 않다. 근데 하물며 얼차려 군기훈련을 직접 시켰다. 윤경호 소장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전날 밤에 벌어졌다는 일이잖아요.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병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에서 떠들었다 이걸로 좀 알려지는데. 그걸 중대장은 아마 그 다음 날 보고를 받은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되죠. 그리고 직접 나서서 이렇게 얼차려를 했다. 아까 군 인권센터 관계자의 얘기 중에 이건 얼차려가 아니라 가혹행위일 수도 있다. 지금은 그러니까 24kg 뭐 여러 가지 무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24kg 되는 굉장히 무거운 군장을 메고 구보 그러니까 뛰는 거잖아요. 뛰고 그다음에 이 이른바 팔굽혀펴기 뭐 이런 걸 시켰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선착순 얘기도 나오고요. 저는 이번 사고가 터진 후에 알았습니다만 저희가 군복무 했던 거는 한참 전이니까 예. 완전군장하고 구보 이거는 저희 때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뭐 구타도 횡행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와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그걸 금지했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보면 규정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돼 있다. 그렇죠. 그걸 보면 그게 얼마나 무리가 갈 수 있느냐 이걸 감안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중대장의 개인 뭐라고 그럴까 이 성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학적인 차원에서의 얼차려를 했느냐. 그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저는 따져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중대장이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병사 이외에 다른 신병 교육대에 계속 있었다면 다른 병사들에게도 유사한 가학적인 얼차려 이 전례가 있는 건지 그것도 저는
규명을 좀 해보면 예. 뭔가 더 실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 당국에서 뭐 이게 꽤 된 거겠죠? 어떤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이렇게 모범 이게 뭐랄까요? 모범 얼차려 관련된 모범 사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약간 홍보하는 영상인데 그 내용 좀 볼까요? 영상으로? 지금 여기 화면 나오겠는데 얼차려는 저런 거랍니다. 보면은 팔굽혀 펴기 하고요. 뭔가 서 있죠? 구부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제자리 띵뛰기인데 군장 없어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하는 거죠. 저게 얼차려 이제 군기 훈련을 바꿉니다는데 얼차려는 저렇게 하는 거다. 저런 걸 시킵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나 이렇게 좀 엎드려 뻗쳐 있는 건데 군장 없어요. 그냥 몸 상태로 군복이나 간편복을 입은 상태로만 하는 겁니다. 저렇게 약간 얼차려는 저런 모습입니다라고 해서 공식화 시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거운 군장을 메고 뭘 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날씨가 덥다. 뭐 열사병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자, 그럼요. 지금 사안과 관련해서요. 훈련병의 가족 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대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 중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저희가 안심을 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고요. 그 친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걸 받느냐고 그랬더니 6명 정도 훈련을 받고 있는 거를 받고 차려라고 불리는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걸 받고 근데 엄청 힘들어 보였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거를 봤는데 처음에는 뭐 주변도 그렇게 크게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길래 그냥 단순 탈진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거는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석 변호사. 지금 이게 같이 훈련 받았던 그 동료 훈련병의 가족의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물론 저 일단 한쪽의 주장이긴 하지만 이것도 좀 뭔가 들여다보고 확인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만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뭘 하다가.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뭐 1년에 이제 그 1년에요. 예. 군대에서 이제 그 한 300건 정도 예. 이런 데 사고가 난다는데 예. 제가 보기에 그 가장 저는 가슴 아픈 사고가 아닌가. 물론 이제 최상병 사고도 가슴 아프지만 그 대민 구조무 체병 사건. 예, 예. 근데 그거보다 이게 저는 더 심각하고 가슴 아픈 사건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훈련소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 예. 이걸로 이게 그 났잖아요. 이런 사고가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일어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저도 이제 훈련소 생활을 해봤지만 예. 이렇게 규정이 없는 걸 했을 때는 이건 정당하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받다가 이게 이런 엄청난 게 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아마 이 부분은 이게 좀 철저하게 더 진상이 더 규명돼야 되고 정말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될 예. 가장 후진적인 예. 저는 사고 일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가까운 군병원이 가지고 있는 진료 역량, 의료기기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조금 더 민간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고 왜 그랬냐 하는 그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 병원에 군의관 숫자는 뭐 한두 명 파견을 했다고 해서 진료가 어렵거나 그렇지 않고 그 상급부대 외진 또는 필수 인원들에 대한 역할 분담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일선 부대에서의 장병 진료에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의 멘토를 배정했다. 심리 상태 관리 중. 그러니까 군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배려를 한 거네요.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뭐 차분하게 만들고 뭔가 좀 안정시키고 그러려고 멘토 배정하고 심리 상태 관리 중이다. 손정희 변호사. 이 얘기가 알려지니까 단박에 나오는 얘기가요. 같이 훈련 받다가 한 훈련병이 숨졌잖아요. 그 동료들이 있잖아요. 5명 동료들. 그 친구들은 그 훈련병들은 동료가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같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아무 조치 안 하는 겁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사실은 전 국민들 다 상처받았고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동료 훈련병들도 본인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뭔가 아쉽고 후회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첫날 떠든 것도 후회될 거고 예. 훈련하다가 상태 안 좋은 거 적극적으로 더 말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훈련병에 대한 어떤 심리적 지원이 최우선시 돼야 되고 그에 앞서서 유가족들에게 먼저 이렇게 적극적인 배려해야죠. 가족의 충격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네, 국가배상 청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정말 죄송하다. 20대 정말 젊은 애지중지 키운 아들 군대 와서 이렇게 주검으로 돌려보낸 거에 대해서 정말 사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상황인지를 정말 브리핑을 하듯이 지원을 하고 배상이나 이런 뭐 순직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관계자 말로 나오는 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수사 대상인 사람이 지금 심리 멘토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지우기가 모르겠습니다. 뭐 어렵습니다. 훈련병이나 가족들에게 어떤 조치가 되는지 모르겠다. 물론 뭔가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예. 그 대대장도 지금 무분별하게 신상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충격이 예, 예.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이렇게 중대장입니다. 이제 대대장이 아니고 중대장. 좀 예. 그 피해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또 대중들과 가족들과 또 훈련병과 이 12사단 또는 군대에 지금 아들들 보내놓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죠. 지금 아까 뭐 수백 건의 사고가 터진다고 했는데 그래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젊은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다치고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하고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찰 쪽에서 군인 범죄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의료사고 전담 수사요원 등 10명을 뭐 구성했다. 수사 전담팀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처 이것도 좀 보겠다는 것 같네요. 그 이후에 쓰러진 이후에 병원에 이송하고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훈련병 관련해서 다음 달 4일에 사안을 심의한 후에 의결실은 직권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요 얘기가 나오는데 손석 변호사, 인권위까지 좀 약간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이거는 인권위 직권조사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걸 지금 인권위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둘 다 지금 경찰에 바로 하는 것도 맞아요. 예. 이제는 이제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 헌병에서 이제 누가 범인인지 뭐 책임이 있는데 헌병이 따지는 게 아니고 예, 경찰로 빨리 넘기래. 민간 경찰로 넘겨야 옛날에 되는 거죠. 박정훈 대령이 그걸 잘못한 거예요. 아. 이제 경찰로 가서 경찰에서 책임자를 이제 규명해서 예.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경찰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수사하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인권위원회는 이제 인권의 최후 보루입니다. 오. 따라서 이제 그 재수 없어도 얼마든지 직권으로 과연 이게 엄청난 군대 인권 침해 사례잖아요. 따라서 이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요. 누가 문제 제기나 뭐 진정이나 제소를 하지 않더라도 인권위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봐야 되겠군요라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강제 명령권은 없지만 예.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요구하면 이게 원칙은 따르는 게 맞죠. 그러면은 인권위 관계자들이 향후에 그럼 그 군부대를 찾아가거나 훈련병 등등등도 만나서 조사할 수 있다 이겁니까? 지금? 그렇죠. 훈련소 내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인권 침해나 예. 뭐 차별 행위가 없는지 예. 이걸 이렇게 조사해서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죠.